오늘은 아들 병원 개업식이다. 김 여사는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벅찬 날이 또 있었던가 싶다. 장남인 민수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며 의사가 되어 이제 자기 병원을 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감격이었다. 오늘은 내가 민수 어머니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날인지 몰라.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며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갔다. 시골 장터에서 장사하며 자식들 학비를 대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런 생각에 눈가가 젖으려는 순간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 웃는 얼굴로 서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병원 개업식에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일 텐데 자식 덕에 얼굴이 서는 날인데 괜히 눈물 보이면 분위기만 흐려질 것 같았다. 옷장 앞에 서니 마음이 바빠졌다. 김 여사는 평소 입던 옷 대신 조금 특별한 차림을 하고 싶었다. 흰색 블라우스와 남색 치마를 꺼내 다림질을 다시 하고 장롱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진주 목걸이도 꺼내 걸었다. 아들이 성공한 날인데 어머니가 허술해 보이면 안 된다 생각했다.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입으세요. 너무 꾸미시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며느리 혜진의 말이 떠올랐지만 김 여사는 웃어넘겼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자식이 잘 되면 그 순간만큼은 나도 함께 빛나고 싶은 법이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김 여사의 마음은 분주했다. 국을 뜨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개업식 준비에 가 있었다. 친척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병원 현판식에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혹시 사진 찍을 때 내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지. 그런 소소한 걱정들이 하나하나 스며들었다. 김 여사의 성격은 늘 꼼꼼했다. 장사를 할 때도 단골 손님이 다시 찾게 하려면 작은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그 습관이 남아있어 오늘 같은 날엔 더 신경이 곤두섰다. 민수는 바쁘게 준비하느라 어머니에게 세세히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김 여사는 이해했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으니 나는 이제 다 된 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김 여사는 내심 뿌듯했다. 개업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하객들로 북적였다. 커다란 화환들이 병원 입구를 장식했고 병원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목이 메었지만 다시금 고개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김 여사는 자꾸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자식이 의사가 되어 개업한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티를 내면 또 흉이 될까 조심스럽기도 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가 다가와 김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김 여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자신을 챙겨주니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듯했다.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날을 맞이하는구나. 개업식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인사를 하고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하객들 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들을 바라봤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민수는 의외로 또렷하고 당당했다. 순간 김 여사는 가슴속 깊이 자부심이 차올랐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김 여사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아들의 목소리와 얼굴만이 뚜렷하게 남았다. 이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그 길의 시작에 내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벅찰 줄이야. 그러나 그 벅찬 감정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었다. 며느리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혹시 내가 너무 들뜬 모습으로 비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김 여사는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담으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그림자가 비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오늘은 아들의 병원 개업식이다. 김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오래도록 아껴 입던 고운 한복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큰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마다 입던 그 한복이었다. 색은 약간 바랬지만 단정했고 무엇보다도 김 여사에게는 가장 자신 있는 옷이었다. 이 정도면 손님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거울 앞에 섰다. 나이가 들어주름이 늘었지만 한복을 입으니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다. 아들이 이룬 큰일, 며느리가 함께 준비한 병원 개업식에 당당히 나서고 싶었다.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어머니이고 싶었다. 병원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동네 유지부터 아들의 대학 동기들, 각종 지인들이 보내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김 여사는 잠시 눈이 부셨지만 마음만은 흐뭇했다. 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 여사가 병원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저분이 원장 어머니라는데 저 한복 좀 봐. 요즘 시대에 저런 건 좀 너무 촌스럽지 않아? 작게 주고받는 목소리였지만 김 여사의 귀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 박지연이 다가왔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손님들이 많으니 잠깐 뒤쪽에서 계시는 게 어떨까요? 김 여사는 당황해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다. 대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뒤쪽 작은 대기실로 들어가니 더 선명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병원 개업식인데 저렇게 촌스러운 옷차림이라니. 원장 이미지에 누가 되겠다. 김 여사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넘기는 것이 더 서글펐다. 잠시 후 아들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개업을 선언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김 여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은 흐려졌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녀의 옆에서 함께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홀로 남겨진 채 오히려
아들의 자랑스러운 자리에 걸림돌이 된 듯한 기분만 들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 여사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복 자락이 무겁게 늘어져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촌스러운 걸까 아니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가슴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는 한동안 현관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손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아침에 나설 때만 해도 설렘으로 들떠있던 발걸음이 저녁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져 있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떠올랐다. 화사하게 웃으며 한복 자락을 매만지던 그 순간, 그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 한구석이 비어버린 듯 허전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들은 개업식 뒤풀이에 남아 있었고 며느리 역시 함께였다. 빈 방 안에 홀로 앉은 김 여사는 갑자기 한기가 몰려왔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올라 흐를 듯 했지만 쉽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울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에서 낮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머니, 잠깐 뒤쪽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은 뼈에 사무쳤다. 아들을 위해,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체면 때문에 가려야 할 존재가 된 것일까? 그날 밤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개업의 성취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괜찮았죠? 김 여사는 대답을 망설였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결국 짧게, 그래, 잘했더라. 그 말만 내뱉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며느리 박지연은 뒤늦게 들어와 집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닿을 때마다 묘하게 차가웠다. 말은 없었지만 그 무언의 기류는 충분히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장독대 앞에 서서 장을 저어도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어도 허공에 맴도는 건 개업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뿐이었다. 촌스럽다. 마치 낙인이 찍힌 것처럼 귓가에 계속 울렸다. 그때부터 김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유심히 듣기 시작했다. 저녁 밥상에 마주 앉으면 두 사람은 병원 이야기로 가득했다. 환자 예약이 얼마나 잡혔는지,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야 한다는 얘기, 앞으로 확장 계획까지. 어느 순간 김 여사가 끼어들 틈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 장 보러 나갔더니 이웃이 개업식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을 꺼내도 대답은 건성으로 돌아왔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마다 김 여사는 더 깊이 느꼈다. 이제 자신은 이 집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개에 머리를 묻으면 낮의 장면들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다. 한 번은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환하게 웃으며, 여보, 당신이 있어야 집이 따뜻한데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터져 깨어났다. 베개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점점 김 여사는 마음을 닫아갔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짧게만 대답했고 며느리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에 있어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스스로도 느꼈다. 언젠가부터 자신은 이 집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작은 보자기에 옷가지 몇 벌을 싸넣었다. 오래된 사진첩도 하나 챙겼다. 혹시 모르지. 떠날 날이 올지도. 속으로 중얼거리며 보자기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는 아침마다 부엌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며 마음속의 다짐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 집에만 매여 살다간 내 마음이 다 말라버리겠다. 이제는 나도 나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 결심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 불씨는 그녀를 낯선 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 집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눈을 떴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몇 날 며칠을 망설였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일지라도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장롱 속 깊이 넣어둔 보자기를 꺼냈다.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한 장. 그것뿐이었다. 다른 건 미련이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국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아직 남아있는 국물에서 된장의 구수한 향이 퍼졌다. 순간 마음이 저릿했지만 김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 향을 끝으로 이 집의 주방은 그녀의 손길을 영영 잃게 될 것이다. 신발을 신으려다 멈칫했다. 아들이 어릴 때 함께 장터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을 꼭 잡고 신발끈을 묶어주던 그 작은 손. 지금은 의사가 되어 남을 고치고 돕는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몰라준 채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 상처는 낡은 신발처럼 해진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만 놓아야지.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이며 신발을 신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확고했다. 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새벽 안개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이 집에 매여 있던 세월이 안개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 크게 울렸다.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몇몇 집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고 이웃집 개가 멀리서 지저댔다. 하지만 누구 하나 김 여사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다.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정작 떠나는 이 순간엔 아무도 모른 채 고요하게 흘러갔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늘은 조금씩 푸르스름해지고 있었다. 버스가 덜컥 멈춰서자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차츰 멀어졌다. 논밭과 오래된 기와집들, 늘 다니던 장터길. 그 모든 것이 점점 흐려져 사라졌다. 창밖을 보며 김 여사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의 길을 걷자.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삶을 찾아야 한다. 버스가 큰 도로에 접어들자
마음이 한층 단단해졌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자존심이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자랑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 소중해졌다. 버스 안에는 몇몇 승객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는 듯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출근길에 오르는 듯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김 여사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도 이제는 이들의 평범한 여정 속으로 스며드는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읍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려 내려가는 듯했다. 김 여사는 작은 여관을 찾아 들어가 방을 얻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자유였다. 아무도 그녀를 촌스럽다 말하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가리려 하지도 않았다. 밤이 되자 여관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 자신을 뭐라 위로했을까? 아마도 잘했다, 당신.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라 하며 등을 두드려 주지 않았을까?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후련했다. 이렇게 김 여사는 한순간의 굴욕으로 시작된 상처를 안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남기지 않았다. 김 여사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동네는 묘한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장터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김 여사가 어디로 갔대? 병원 개업식 이후로 아무도 못 봤다던데. 설마 집을 나가버린 건가? 이런 소문이 한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골목과 작은 슈퍼,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퍼져나갔다. 집집마다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과장되어 김 여사가 떠난 이유를 서로 다른 결말로 만들어갔다. 아들 김민수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며느리 박지연은 곁에서 다급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 씨,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안 돼요? 아직이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아. 무슨 일이지, 정말.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자신감이 아닌 깊은 불안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병원 문을 열고 새 출발을 하던 그 순간 작은 소란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김 여사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민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머니, 왜 이렇게 멀리 가셨을까? 정말 내가 잘못했나? 집안에서는 말없이 흐르는 시간만큼 긴장감이 쌓였다. 박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보고도 손을 대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빨리 집안을 정리했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민수 씨, 이렇게 오래 가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 정말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을지 막막했다. 동네에서는 아이들까지 김 여사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 작은 소년이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집 김 여사 할머니 요즘 안 보여. 응? 어디 갔는데? 모른대. 병원 개업식 이후로 사라졌대.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동네 골목마다 누군가 김 여사를 찾아다닌 듯한 기운이 흘렀다. 김 여사는 멀리 떠난 곳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바닷가 작은 여관,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을 향한 미안함과 서운함이 함께 있었다. 떠나온 길이 편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만의 선택임을 확신했다. 그 사이 아들은 동사무소에 문의까지 시작했다. 김 여사의 주소와 재산, 이전 기록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혹시 필요한 걸 두고 떠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박지연은 전화기를 꼭 쥐고 눈물을 참았다. 집에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점점 실감났다. 동네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더하며 소문을 키웠다. 누군가는 김 여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친척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오직 김 여사 자신만이 그 선택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며칠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가족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겼다.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지연 씨, 우리가 그녀를 찾아야 해요. 돈이나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 필요해요.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다급함과 걱정을 이해했다. 그동안 김 여사가 쌓아온 모든 세월과 희생,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집안을 지키고 병원을 위해 힘써온 아들은 뒤늦게 엄마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동네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다. 집집마다 등이 켜졌지만 김 여사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공기 속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부재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렇게 김 여사의 흔적 없는 부재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서서히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예고하는 조용한 긴장으로 남았다. 어느 날 아침 김민수는 집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귀찮게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 순간 몸이 굳었다. 김민수 씨, 동사무소입니다. 오래전 남편분이 남긴 토지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토지요? 민수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다. 네, 김 여사님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최근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땅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명의자가 어머니라서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급작스레 현실로 다가왔다. 박지연은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 땅 얘기를 듣게 되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땅도 손댈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긴장, 그리고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동사무소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다. 오래된 땅 계약서, 측량도,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 한 장. 글자는 빛바랜 듯 희미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이 땅은 내 어머니 김 여사 명의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오를 수 있으니 소중히 지켜라. 민수는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땅은 한때 버려진 듯 방치돼 있었다. 풀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오래된 표지판만 겨우 남아 있었다.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지만 최근 계획 발표 이후 단숨에 수십억 가치로 뛰어올랐다. 민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명의자가 어머니라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박지연은 옆에서 민수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민수 씨,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요? 어머니 없이는 손도 못 대잖아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책임감이 뒤엉켰다. 찾아야죠. 이 땅도 어머니 마음도 무조건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그날 민수는 동사무소를 나와 땅 위치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오래전 남편이 관리하던 땅,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던 그곳. 도착해보니 실제로 버려진 들판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신도시 개발 계획 안내판이 새로운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 가치가 오르다니. 민수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단순히 병원 개업식의 굴욕과 어머니와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가족의 재산이자 아버지가 남긴 흔적, 그리고 어머니의 의지까지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머니, 지금 내가 달려가면 이해하실까? 아니면 더 화가 나실까? 마음속 혼란이 커질수록 동시에 책임감과 사랑도 깊어졌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세월이 담긴 증표였다. 그날 밤 민수는 집안에서 지도와 서류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찾을지, 어떻게 설득할지 수십 번 시뮬레이션하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다. 아내 박지연은 조용히 그 곁에서 지켜봤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긴장과 결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의 마음은 조급함과 불안으로 차올랐고 동시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으며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렇게 땅 문서의 발견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어머니의 존재와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운명의 신호가 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의 시작이었고 민수는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했다. 김민수는 땅 문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김 여사가 떠난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과 책임감, 그리고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집에 머무른다고 어머니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제는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어머니, 어디 계신지 꼭 찾아내겠습니다. 민수는 중얼거렸다. 먼저 주변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어디를 가도 흔적이 없었고 김 여사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다. 민수는 절망보다는 긴장감을 더 느꼈다. 하루가 다르게 불안이 커졌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늦게 드러나는 걸까? 어머니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민수는 결국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어릴 적 바닷가 여행을 함께 다닌 기억, 오래전 가족과 산책하던 길, 모두가 마음속 지도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바닷가 근처 작은 암자 쪽으로 향했다. 혹시 이곳이 어머니 마음이 머무는 곳일까? 바닷가로 향하는 길, 민수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문과 기와 지붕,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민수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문틈 사이로 조용히 기도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염주를 돌리고 있었고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다가갔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놀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닌 단호하고 담담한 눈빛이었다. 민수, 왜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실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후회가 동시에 터졌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원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나 김 여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집착을 놓았다.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내가 원하는 땅은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사랑이자 내 몫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한순간 희망이 부서지고 동시에 어머니의 의지가 압도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제발.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 여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민수, 너는 이제 내 선택을 해야 한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다. 세상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김 여사는 천천히 염주를 돌리며 등을 돌렸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드네요. 바닷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기와 지붕과 파도 소리만이 답이 되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선택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삶과 집착,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표현이었다. 재산과 권리,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몫으로 남았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고 자신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김 여사는 천천히 암자 안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픔과 통쾌함이 섞인 감정이 동시에 일었다. 그는 알았다. 이번 만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김 여사와 민수의 재회는 극적이면서도 통쾌한 결말을 남겼다. 어머니의 단호함 속에서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결심을 굳혔다. 김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손에는 땅 문서가 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며느리 박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맞았다. 민수 씨, 어머니를 찾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이에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찾았어요. 바닷가 작은 암자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땅도 집도 어떤 유산도 나누지 않으셨어요. 박지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나요? 민수 씨, 왜 이렇게 섭섭해 보여요? 나도 솔직히 억울하고. 민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섭섭해요. 그리고 조금은 후회스럽죠.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개업식 굴욕 사건 이후 쌓인 감정과 뒤늦게 드러난 재산과 유산의 소식이 겹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실 수는 없었을까? 박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닷가 암자에서 흔들림 없이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다. 그녀에게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땅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삶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리고 아들의 섭섭한 마음과 며느리의 후회까지도 그녀는 이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집착을 놓았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이다. 민수와 지연이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내 뜻을 바꿀 수는 없다. 민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와도 땅 문서만 남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끝내 닿지 않았다. 며느리 박지연 역시 현실과 섭섭함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 어머니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네요.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삶을 살아온 경험과 자존심 그리고 남편과 자신이 남긴 것의 의미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어머니, 이제야 이해합니다. 설령 섭섭하고 후회스러워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요. 김 여사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속에서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끝까지 굳건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민수와 지연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 유산을 얻지 못한 섭섭함과 후회는 남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지킨 자존심과 자신의 선택이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섭섭하고 원망스럽지만 당신의 굳건함이 내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바닷가 바람과 파도 소리가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 여운으로 남았다. 아들은 섭섭함을 넘어 이해와 존중을 배우고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 속에서도 삶의 교훈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 여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키며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들의 섭섭함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의 굳건한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마음속에 떠오른 솔직한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은 이 결말이 참 뜻깊습니다처럼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별이 빛나는 이야기였습니다.